네, 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길 바라면서 점심 시간 딱 이 확인되고 나서 발표할 때 어떤 내용으로 하면 좀 그래도 좀 어려운 시간대에 방문해 주시고 이 팬더믹 상황에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오신 분들 이렇게 도움이 될까 좀 고민을 하다가요. 저희 회사가 이제 설립이 만 7년이 됐는데 만 7년 동안 여러 가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그냥 핵심적인 기술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안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지 좀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으로 가급적이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논의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한번 넣어봤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다크트레이스가 저희 회사 명이고요. 저희 회사가 제조하는 제품이 사이버 면역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학제 간의 공동 연구 뭐 이런 것들이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동일하게 물리학자들이 그리고 수학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열심히 연구를 해오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얻어진 이제 학문적인 성과를 어떤 형태로 활용하면 현실 세계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냐라는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요. 2013년도 7월 달에 저희가 15파운드 정도 이제 저희 자본금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전 세계 직원이 한국 지사를 포함해서 한 1,500명 그리고 이제 뭐 많은 이제 뭐 소프트뱅크를 포함한 많은 투자자들이 저희 회사의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의 컨셉을 가지고 그걸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현실 세계 문제를 푼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IT에서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머신러닝 기능을 활용해서 우리 몸에서 동작하는 면역 체계 시스템을 구현할 거냐 그런 생체 모방 기술로서 가능성들을 한번 봤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AI를 활용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저희 회사는 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기술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좀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회사는 캠브리지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저희 회사 연구소 1층에 가면 이제 여러 가지 글로벌 회사들이 연구를 열심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브리지에는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AI 연구센터를 많이 열었고요.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를 좀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전 세계에서 유니콘 컴퍼니가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는 1등은 미국이고요. 2등은 중국입니다. 근데 3등은 잘 모르세요. 3등은 영국이고요. 영국에서 왜 AI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냐, 그런 유니콘 컴퍼니들이 많이 나오고 있냐라고 하면 AI 관련된 연구를 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리소스가 부족해서 뭐 그런 연구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환경을 지나서 최근에 빠르게 그런 물리적인 어떤 리소스들의 증가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적은 열량 또 뭐 전기의 소모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해서 그런 사회적인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킬 거냐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학문적으로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 해야 되지만 할 수 없었던 문제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장표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학습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이게 뭘까라고 하는 의심, 추론이라고 하죠. 그 사실관계에서 어떤 정보를 추출해내고 그걸 가지고 일반화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럼 결국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데이터는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그런 데이터들은 사라지기도 하고 분석돼서 더 나은 결과로서 현실 세계를 개선하는 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보려면 실제 존재하는 데이터, 가공의 데이터 이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의 편견이 들어간 데이터가 아니라 현실에서 움직이고 있는 데이터가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영된 것들을 어떤 형태로 볼 거냐라고 하는 그런 딜레마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다 분석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고와 비용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차원에서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러면 보안 관점에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잘 우수한 사이버 AI에 맡겨서 한번 학습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학습 데이터가 현실에 있는 데이터가 되는 과정에서 학습을 하고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데이터를 학습해 나가면서 메타화를 하고 그 메타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합니다.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데이터의 데이터잖아요. 어떤 데이터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관계를 남기는 거죠. 예를 들면 조선시대를 연구하기 위해서 조선시대의 왕이 신하들과 대화하고 경연하는 것들을 다 영상으로 찍고 4K로 그걸 다 찍어놓고 그걸 봐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사관이라고 하는 하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 잘 정리해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사초라고 하죠. 그 사초를 가지고 적어놓은 내용들을 가지고 유출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에 가장 근접하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초들을 여러 가지 비용이나 실제로 현실 가능한 기술로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디지털 데이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 거냐라는 걸 제가 도표로 한번 이렇게 나열해 봤습니다. 우선 보시면 제가 이 디지털 데이터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건 아마 수집 가능한 데이터의 유형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미러링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뭐 제어망 같은 경우는 실제 데이터 수집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가용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어서 어떤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에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폐쇄망 안에서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 IT망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요. 많은 로그들이 생성되고 있고 사용자들은 업무 목적에 맞게 혹은 맞지 않게 혹은 아는 가운데서 모르는 가운데서 그런 데이터들을 생성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지털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비정상적인 행동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비지도 학습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제가 비지도 학습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도 학습은 뭔가 지도를 해주는 거죠.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고 이 데이터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데이터는 그 특성에 맞춰서 어떤 형태로 학습이 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 안에 만약에 인공지능을 놓고 제가 강연하는 40분 동안 어떤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인공지능한테 주면 클러스터링을 하게 되면 세 종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앞에 나와서 발표하고 있는 제가 있고요. 두 번째, 세션이 끝나면 중간중간 세션을 연결해 주시는 아나운서 분이 계실 거고 강의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알려주지 않아도 그냥 사진을 보고 거기 안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는 기술, 그게 바로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얻어지고요. 이때는 언유저럴 액티비티가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언유저럴 액티비티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뭐가 비정상적이냐? 정상적인 걸 학습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계속 반복되면 이게 또 정상으로 인지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사이버 학습이라는 걸 넣어놨고요. 이건 뭐냐면 사람이 갖고 있는 여기 계신 보안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사이버 AI가 똑같이 갖게 되는 거죠. 이건 데이터에 대한 건 아닙니다. 데이터를 볼 때 그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분류하고 나열하고 그 데이터의 특성을 볼지를 이렇게 사이버 학습을 통해서 보게 되고 마지막 가장 이제 아마도 근시일 내에 인공지능이 발전됐을 때 가장 근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인공지능 자동 분석가라고 하는 기능을 넣어서 이 사건들을 쓰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상관관계를 따라가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으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솔루션을 써서 상관관계를 쫓게 되죠. 그렇지만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지금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보시면서 가장 많은 부하가 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게 공격하는 사람에서는 상관관계를 통해서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과관계만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서 도구가 부족한 보안의 환경에서는 이걸 상관관계를 통해서 풀려다 보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A 때문에 B가 벌어졌어 이렇게 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겪게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인공지능한테 맡겨보자라고 하는 게 저희의 새로운 접근 방법입니다. 뭐 제가 제어망에 대한 구성도를 이렇게 넣어봤는데 이걸 넣은 이유는 오늘 제가 어제부터 여기 이제 그 부스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서 질의를 주셨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 달에만 3군데 정도 고객사에서 요청을 주셔서 지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제어망 쪽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가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가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미세한 변화들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미세한 변화를 구분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사실로 좀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대기업, 이제 그룹사를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이거를 저 말단에 있는 미국에 있는 본사에서 한국에 있는 작은 공장까지 다 들여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들에 대해서 균일한 지식을 갖고 균일한 내용들을 가지고 접근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에 대한 수요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어망 쪽에서 아무래도 요청들이 최근에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해봤지만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일 거냐, 위협이 뭐가 나타날 거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사실 그거 저희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나와서 그 문제점들을 가지고 가지를 쳐가면서 실제로 추적을 해보면 제조사의 잘못일 수도 있고 유일하게 폐쇄망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휴먼 에러부터 시작해서
가장 탐지하기 어렵고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 있는 정규 분포를 절대로 따르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따라가 볼 거냐라는 이제 그런 고민들이 생기게 된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희 회사는 글로벌 발전 회사에서 수학자들한테 이런 기능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좋겠다 해서 수학자들이 코딩을 연구해서 세워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 수학 공식을 활용해서 현실 세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연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학적으로 판명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위협들의 사례를 제가 한번 쭉 나열해 봤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유사 사례를 탐지한 경우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 중에. 제어망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진짜 문제 있을 거냐 없을 거냐.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글로벌에 5,000군데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제어망에만 1,000군데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개의 학습들이 진행되면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저희 인공지능 분석가가 일주일에만 리포트를 150만 개 뽑아내고 있고요. 10,000개 이상이 제어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다 분석하고 실제로 저희가 MSSP 서비스를 포함해서 다 분석을 해드려 봤더니 거기서 나오는 대체로의 문제점들이 뭐 예를 들면 서플라이 체인 리스크처럼 제조사에서 운영자들한테 말해주지 않고 운영하다가 발생되는 문제들 혹은 왔다 갔다 하는 엔지니어들이 갖고 있는 것들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이죠. 실제로 보안을 담당해야 되시는 분들이 그 제조사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인공지능의 도움이 필요하고 인공지능이 IT망이든 OT망이든 균일한 기준을 가지고 IT의 지식을 OT까지 확대시킬 수 있도록 그 OT 지식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저희가 OT 쪽 전문가들 한 10명이서 실제 개발자들과 그리고 실망에 걸어놓고 글로벌 발전사에서 요구하는 기능들을 넣어서 최초의 트래픽을 통해서 어떤 자산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거기서 그 트래픽 안에서 왜 비정상적인 행동들이 나오는지 그 비정상적인 행동 다음에 어떤 이슈들이 생기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는 제조사의 프로토콜이나 어드레스나 밸류값, 펑션값 이런 아주 미시적인 정보들을 보지 않아도 충분히 그 미시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들어오는 공격들을 지금 여기 나오는 대다수는 전부 다 정상적인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해서 들어온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호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들어올 때 그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지점을 언제로 잡을 거냐라는 관점에서 수학적인 접근 방법, 머신러닝의 접근 방법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회사 제품을 많이 설명하다 보면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다 보면 고객분들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자, 학습이 진행됩니다. 근데 비정상이 계속 발견이 되면 이 비정상이 정상으로 학습될 거 아니냐. 이걸 제가 알아보려고 실제로 저희 친한 이제 수학자 교수님과 이제 면담을 하다 보니까 그 수학적인 통계 기법에서 크게 두 가지 사례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빈도주의적 접근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저희가 100년 이상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연구됐던 베이전 함수를 기반으로 하는 접근 방법이죠. 지금 제가 50% 이렇게 해놨는데요. 제가 지난 주말에 제가 이제 셋째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돌이 지나서 그 아직까지 제가 셋째를 봐야 되다 보니까 첫째, 둘째를 어떻게 컨트롤할까 하다가 동전 던지기 게임을 제가 개발을 했어요.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해서 아빠가 5번 이상 앞면이 나오면 아빠는 셋째만 보고 뒷면이 나오면 이제 저희 첫째, 둘째는 책을 읽는 걸로 해서 내기를 했는데 저는 할 때마다 5번 이상 앞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 경우에서 4번 이상 나오게 될 경우 6.25% 이렇게 빈도주의적으로 나오는데 과연 이게 현실을 반영하고 있냐라고 보면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죠. 기본적으로 아직 저희 애들이 순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앞면이 5번이 나왔다라고 하면 굉장히 강력한 이 빈도주의적 관점에서는 혹시 동전이 양면이다 앞면이 아닐까? 이순신 장군이 그려진 게 아닐까? 의심을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진 못했어요. 이 빈도주의적 접근 방법으로 가게 되면 단순하게 지금 벌어지는 게 얼마의 확률로 벌어지고 있냐라고 접근을 하게 되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제가 여기 기사를 하나 넣어놨는데 이 기사가 뭐냐면 울산에서 확진자가 54번이 나왔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확진자가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자가격리를 하기 전에 2번 검사를 했을 때 2번 다 음성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했던 2번은 다 양성이 나왔습니다. 확률을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자, 그 사람을 테스트했던 기기의 신뢰도, 그 기기가 오염됐을 확률, 그 기기가 혹시라도 이미 양성에 걸렸던 사람한테 테스트하다 재사용됐을 확률, 무수히 많은 정보들을 가능성이라고 하는 형태로 다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뭐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실제로 저희와 같은 기법을 가지고 했던 딥마인드 같은 경우도 이세돌과 경쟁할 때 알파고 리라고 하더라고요. 이세돌과 경쟁했던 알파고 리가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학습하는 데는 그 당시에는 IDC 한계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적은 양의 적은 전력을 가지고도 그런 문제점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최고의 해설책이 될지 아니면 가장 높은 확률로 승리를 담보할지를 연구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후자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베이전 함수에서 저희가 할 때 가장 컨셉이 되는 공식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가지 정보가 있죠.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 자체가 학습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강학습이 돼서 결과가 점점 진화된다라고 하고, 그게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실과 수렴한다. 거의 0에 가깝게 수렴을 한다. 이런 논리를 이제 펴는 거죠. 동일합니다. 여기 보시면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죠. 사전 확률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이, 예를 들면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일 확률이죠. 검진을 했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나올 확률. 근데 한 번 하고 두 번째 넘어가게 되면 이 사전 확률이 어떤 변화가 맞이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얻어진 카피에 의해서. 그러면 이 값은 어느 시점에는 사후 확률이 됩니다. 이 사후 확률도 1초 후가 되면 사전 확률이 되고요. 다시 정보가 들어오면 이게 사후 확률이 되고요. 이게 무한대로 반복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0으로 수렴하는, 사실에 가까워지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근접할 수 있는,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단순하게 하나의 정보, 두 개의 정보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단에서 뽑을 수 있는 1000가지 이상의 매트릭으로 얻어진 정보를 메타화했을 때, 학습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정보들로 무수히 발현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가능도는 변화되고, 거기 안에서 실제로 사전 확률이 있고, 이 두 가지가 곱해져서 나온 사후 확률이 다시 사전 확률로 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값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작업을 머릿속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도 하고 있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아마 제가 이 설명을 드리면, 자, 이거는 내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저럴 것 같은데, 그렇지만 사전 확률, 사후 확률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이런 형태로 의심을 하는 거 굉장히 잘합니다. 하지만 의심이라고 하는 형태로 학습하고 이것들에서 알람을 띄워줄 때 과연 그 내용을 24시간 365일 할 수 있을 거냐. 사람은 8시간은 주무셔야 되고, 또 여기서 피해서 다른 활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보안 업무 이외에도 다른 일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 온전하게 이런 의심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AI가 필요하다. 특히나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내가 다른 업무를 하고 있을 때도 여전히 나 대신 의심을 하면서 나온 것들을 하루에 30분, 1시간 들어가면서 보게 되는 거죠. 저희가 국내 고객사가 한 70군데 됩니다. 만 5년 만에 그렇게 됐고요. 지금은 구매하시는 고객이 또 구매하는 상황이 됐어요. 망도 넓어지고 있고요. 클라우드로 확장되기도 하고 제어망까지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대수가 더 늘어가는 형태로 되고 있는데요. 저희 고객 중에서 뭐 다 잘 쓰지는 못하시고요. 도입하시고 나서 얼리버드 뭐 이렇게 얼리 아답터처럼 이제 빨리 구매를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20%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머지 80%는 나중에 사후 확률이 사전 확률이 돼서 뭔가 알람이 떴을 때 한 두 가지 정도를 찾아내는 방식, 사후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예전에 보지 못했던 접근 방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좋은 질문 주신 분들한테는 저희 부스 방문해 주시면 커피도 준비했지만, 제가 책을 선물 하나 드리기 위해서 따로 이제 추첨을 할 건데요. 제가 에이트라는 책을 이제 읽어봤는데 그 책을 선물 드리고자 하는데, 내용을 봤더니 나와 있더라고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앞으로 10년 후 인공지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하는 과정에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진다. 첫 번째, 인공지능한테 명령을 받고 일하는 사람. 두 번째,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지금은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업무를 넘어서 편의성, 내 시간과 내 리소스를 절약하는 이 기술을 사용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스마트한 사람인 것처럼 앞으로 그렇게 바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베이전 함수를 활용한 접근 방법이 기존의 이상한 행동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진행되고 있는 많은 정보들, 필요한 정보들, 혹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급한 상황에서 필요할 수 있는 정보들을 사람이 편견에 의해서 접근하고 마음대로 조작하다 보면 나의 관점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고요. 그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을 때는
어려운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고가 이제 연구했던 제가 논문을 몇 페이지짜리 논문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논문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것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 이세돌하고 경쟁하고 있을 때 뒤에서 이세돌의 표정, 눈빛, 당황한 정도 이런 것들을 사람이 정량적으로 뽑아내서 계속 입력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무시할 수 있는 정보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무시해왔던 정보들 중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정보들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다시 돌아와 보면 디지털 데이터를 비정상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점수로 뽑아내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빈도주의적인 접근 방법만큼 굉장히 강력한 기능인데 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뭘로 정의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100가지 이상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비정상적으로 외부랑 연결하는 거, 비정상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보내는 거, 비정상적으로 연결 끊김이 많이 발생되는 거, 비정상적으로 다른 장비들에 대해서 스캐닝을 하는 거, 비정상적으로 포트를 많이 찾아내는 거, 비정상적으로 계속 연결하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하는 것들, 이런 많은 종류의 것들이 발생되고 그 안에서 사이버 논리지를 통해서 일정한 형태의 징후를 찾아내고 이 징후를 인공지능 분석가가 이제 분석을 한다라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인공지능 분석가가 이제 한글을 뗐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그 리포트가 생성되면서 고객사에서는 그 리포트만 가지고 감수하는 고객들도 있으시고요. 그걸 안 보시는 고객도 있으시고 오히려 그냥 기존의 방법대로 하시는 고객들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한테 요구되는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보안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더 하이라이팅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기성 이전에 지속적으로 리포트를 뽑아내고 학습하고 뽑아내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인공지능 분석가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장표를 순서를 바꿔봤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이상 행동 여러 가지 부분들을 수치화하고 임계치로 만들고 하는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임계치로 만들다 보니까 그 임계치를 뛰어넘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한 꽤 유명한 해커 화이트 해커분이랑 같이 행사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해커분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최근에 자기는 이제 해킹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제 펜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활용해 보는데 제일 유용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AI 기반으로 크롤링 하는 게 가장 유의미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쭤봤더니 자, 예를 들어서 펜테스트를 해야 되는 경우에 특정한 고객사가 있으면 그 고객사의 환경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걸 직접 다 하셨대요. 주변에 물어보고 그쪽 상주하고 있는 업체 사이트에도 들어가 보고 공고문도 읽고 요번에 도입된 장비가 뭔지 그걸 스펙은 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다 보고 그래서 자 봤더니 최근에 도입된 이 보안 장비가 2G 트래픽까지밖에 안 되네. 근데 도입한 장비를 보니까 여기서는 SSL 오프로딩 되는 장비가 없네. 아 그러면 암호화 통신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연구를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G까지밖에 안 되니까 2.01 기가 bps로 나는 공격을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만큼 그런 사전조사에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왔고 그 사전조사에 드는 시간이 사실은 성패를 좌우한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 그 사이에 글로벌 정보들이 업데이트되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있어서 AI를 활용하는데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망에서 벌어지는 이런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을 때 이 현황에 대해서 쭉 보고 인공지능이 뭔가 그 확률을 계산하고 그 확률을 어떤 형태든 정의 내리고 그걸 리포트로 제공하는 건 앞으로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보안 벤더들이 추구해야 될 바인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글로벌하게 처음으로 인공지능 분석가가 분석하는 기능을 했고 실제로 인공지능 분석가가 분석한 내용을 따라서 직접 차단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I가 필요한 이유들은 찾으려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저희가 고객사가 보면 다 말씀하시는 게 AI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아마 기술의 홍수는 많아질 거고요. 기술은 너무나 많아질 건데 그 와중에 내가 이걸 어떻게 잘 사용할 거냐. 그만큼 도입하는 목적, 내가 이걸 활용해서 어떤 성과를 조기에 달성할 거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사에서 실제로 이런 형태로 구성해 쓰시는 고객이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저희 70군데 고객사 중에 20%가 잘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20%하고 나머지 80%하고 차이점을 보니까 80% 고객분들은 너무 바쁘셔서 도입하시고 2개월 내에 이 장비를 실제로 적용해서 우리 환경에서 어떤 업무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시간 자체가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초기에 이 장비를 도입해서 이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 분석을 하면서 나온 결과를 내가 인공지능 분석해주면
방화벽에는 어떻게 적용할지, 여기 나온 정보를 가지고 내가 이걸 실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니 어떤 형태로 해서 실시간으로 이걸 볼지, 아니면 나는 일주일마다 이걸 점검해 가면서 그런 이슈 사항들에 대해서 리포트를 작성할지, 이런 것처럼 인공지능이 주는 정보는 심플해질 거고 단순해질 거고 더 정확해질 텐데, 그런 정보를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어떤 식으로 개선할 거냐, 사실은 여기에 적용되는 결과들이 아마도 그런 이제 성공적인 도입 혹은 성공적인 AI와의 협업,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인공지능 분석가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보고 있고요. 제어망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이제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엊그제 저희 친한 이제 같이 이쪽에 연구하시는 이제 저희 분과에서 같이 논의를 해보니까, 이 제어망 쪽 같은 경우는 프로토콜만 600가지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게 지적재산권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까지 다 보고도 어려운 거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프로토콜에서 정상적인 상태를 활용해서 공격하는 경우에는 프로토콜 분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접근 방법은 앞으로 가능한 정보, 가용한 정보를 어떻게 쉽게 기존에 갖고 있는 지식에 맞춰서 바꾸어서 치환해서 표현해 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기존에 인공지능 분석가가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면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이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재확인하고 데이터 백데이터를 확인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에 뭐에 도달하냐면 여기 가설 검증이라고 해놨습니다. 이 가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협의 결과가 뭘 거냐, 어떤 걸 위협이라고 할 거냐, 어떤 게 우리한테 치명적이냐는 다 다릅니다. 어떤 고객사는 페일드 커넥션이 많이 나타나면 그게 위험하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제어망처럼 가용성이 중요한 경우. 근데 어떤 고객사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상관없고 정말 해킹이라고 판단되는 것들만 찾고 싶다, 이런 고객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고객은 내부에서 RDP 연결이 제일 위험하다, 이런 고객도 있으세요. 아마 팬더밍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현장 방문이 제한이 될 거고, 원격으로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폐쇄망으로 주장해왔던 망들이 인터넷에 연결될 때 그런 움직임들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뭘진 모르겠지만 뭔가 침해라고 하는 유형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목표를 세워놓고 나타나는 데이터를 분류하면서 이제 그것들을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그건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형태의 결과를 도출하고 리포트를 쓰고요. 지금 이제 새로운 기술, 저희가 이제 곧 버전 5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한 달에 두세 번 이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 고객들이 요구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실제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위협들, 이건 뭐냐면 새로운 정보들 중에 인공지능은 이상하다고 안 했는데 담당자가 볼 때는 난 이거 더 분석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인공지능한테 일을 시키는 거죠. 인공지능은 가장 적은 하드웨어 리소스를 기반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사용자가 요구를 하면 그 정보를 추가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번 뭘 보여드리면 좋을까 해서 요 과탐 사례를 제가 넣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제품이 좋은 제품이냐, 그리고 인공지능 중에서 어떤 게 좋은, 활용할 만한 가능성이 높을 거냐라고 하면 과탐이 얼마나 좋은 의미로서 나오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건 실제로 제가 리포트고요. 뒤에 보여드리면 요 이상 행동했던 장치가 서버로 연결을 합니다. 그때 3389 RDP를 했고요. 봤더니 이 사용자가 평소에 여기 붙을 때 관리자 계정으로 붙었어요. 그래서 관리자 계정 권한이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놨는데, 이 이상한 행동을 하던 장비가 여기 붙고 나니까 10분 후에 다른 장치로 들어갑니다. 여기 워크스테이션 쪽으로. 그러더니 이 워크스테이션이 이 앞전에 있던 행동, 여기까지는 정상이에요. 업무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비업무 시간 때 이렇게 하더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폐쇄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향도가 있을 것 같아서 별도로 관리하지 못하는 망에서, 취약한 망에서 연결을 하고, 그러더니 다시 똑같은 연결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앞전에 2개의 파일이 떨어지고 나서 이 사용자가 그런 행동을 합니다라고 한 거예요. 여기 상세하게 좀 보이지는 않는데 보시면 94% 희귀한 정도를 갖고 있는 외부에 접근하더니 거기서 파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파일이 떨어졌나 내용을 보게 되는 거죠. 그 파일을 내용을 봤더니 어떤 특정한 파일이 떨어졌고, 그리고 나서 해외에 있는 사이트에서 하나 더 떨어졌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볼 땐, 자, 일단 파일 2개가 떨어지고 나서 그러더니 내부 스캐닝을 포함한 이런 행동이 벌어져라고 하면서 그림으로 도식화해서 이 내용을 리포트로 쓴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 앞전에 내가 담당자가 급한 상황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면 아마 이 내용을 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정탐인지 오탐인지, 과탐인지
아니면 유의미한 과탐인지. 이때는 실제로는 요거는 이 내용은 아프리카 TV에 접속했던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파일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다른 파일이 떨어졌는데 그 파일이 이제 암호화돼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으로 연결 시도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분석해내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는 추후에 더 필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변화하는 과정을 잘 캐치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이제 그런 기술을 위해서 패킷의 다양한 정보들을 뽑아냅니다. 중요기관에서 저희한테 많이 요청 주시는 게, 자, 여기에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측량형 정보들도 있고 뭐 암시형 정보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 그 데이터를 3일 동안 지켜봐야만 결론을 낼 수 있다고 하면 그 정보는 그냥 버리는 게 낫죠. 굉장히 제한적인 정보일 거기 때문에. 근데 어떤 정보는 잠깐 한번 보고 이 정보가 나중에 유의미할 수 있어 해서 암시형 정보를 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오른쪽에 창고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저 창고에 관계자 외 출입 금지하고 해골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저기에 제가 들어가면 아, 관계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제가 들어가고 나서 여기 있던 분들이 뭐지 하면서 궁금하면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창고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은 저 창고는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저기에 뭐가 있나? 선물을 나눠주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생각을 할 때 이 암시형 정보가 즉각적으로 이 사실 자체로는 의미가 없겠지만 이 암시형 정보를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환경, 조건,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이런 정보들을 1000여 가지 이상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적은 양의 리소스만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은 장비는 정말 원유, 하프 정도로 돼 있고요. 그래서 적은 리소스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아주 넓은 대단위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글로벌 반도체 회사에서 한 40여 대 정도를 놓고 실제로 제어망 쪽, 생산망 쪽을 다 보시기 위해서 이제 도입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개발해드렸던 기능이 있어요. 그건 제가 뒤에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어쨌든 데이터의 유형을 보고 데이터를 전수 수집하고 그 데이터의 특성들을 보고 관계를 보고 거기 안에서 인과관계를 하기 전에 어떤 메타데이터를 생성하고 이 메타데이터를 학습해서 인과관계로 바꿔준다. 그 정도로 인공지능 분석가가 왔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사례를 한 3가지 정도 넣었는데 보시면 이건 이제 VIP가 사용하셨던 장비예요. 제가 한 재구성을 해봤는데요. 이 장비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로고 중에 이 빨간색이 떠 있죠. 이 빨간색이 뜬 의미는 뭐냐면 인공지능이 봤더니 저기는 내부에서 아무도 안 가는 곳이에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분명 업무망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접촉되길래 여쭤봤더니 VIP는 따로 사용하시는 외부 회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내용을 저희가 봤습니다. 봤더니 이렇게 100% 이기한 사이트였고 내부에서는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쭉 봤더니 앞전후에 이상한 파일 다운로드 받고 나서 그런 행동이 됐고 웹하드를 쓰시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장치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인공지능한테 물어본 겁니다. 자, 이 장치가 감염이 됐는지 서버처럼 동작합니다. 어디선가 요청을 받고 계속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인데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요청을 받고 응답을 하는 형태가 나타나서, 자, 이런 형태로 로그 값인데요. 이런 변화율을 비슷하게 나타내는 장치를 찾아주세요 라고 했더니 여기서 한 5대 정도 찾았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에서 나와서 이제 그 포렌식을 진행하셨는데 저희가 후보군으로 말씀드렸던 여기 가까이 있는 5개 비슷한 정도로 이상한 이 5대 장비 중에 3대 정도는 유의미하게 감염이 돼서 내부에서 확산하고 있는 유형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사례인데요. 이런 형태로 굉장히 희귀한 사이트들이 나오는 거죠.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어떤 걸 넣었냐면 아까 이제 IT 지식과 OT 지식이 겸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일반 IT 쪽만 하시는 분이 보실 수 있는 화면, OT 화면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걸 나누는 이유는 저희가 탐지 가능한 여러 가지 유형들 중에서 OT는 더 중요도가 다른데 인공지능이 학습해내고 나서 그 중요한 데이터들을 더 잘 볼 수 있게 한 곳에 모아서 보여달라 해서 이런 기능들을 넣었고요. 실제로 일본하고 한국에서 요청 주시는 기능들이 거의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본에서는 발전 회사, 전력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같이 반영해서 올려서 실제로 데이터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위협 분류에서 언유주얼이라고 하는 걸 넣어놨죠. 그 사이트에서만 나올 수 있는 위협들을 유니크한 형태가 있다라고 보고 그걸 추론하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각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그 핑거프린팅이 있다. 결국 그걸 찾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좀 같이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비지도 학습, 사이버 학습, 그리고 인공지능 자동 분석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희가 외산 장비긴 하지만 국내에서도 공공 고객들이 저희 60% 이상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현업에서는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실 거고 열심히 하실 거고 예산도 부족한 가운데서 뭔가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환경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만 7년 동안 전 세계에서 AI만을 가지고 사이버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분야를 새롭게 열었고 그 분야에서 꽤 많은 성과들을 해서 글로벌하게 12만 개 이상 처음 발견하는 위협들을 많이 찾아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사용 사례를 더 잘 쓰실 수 있게 더 잘 활용하실 수 있게 한번 이제는 기존처럼 AI가 이걸 다 해줄 거야 라기보단 협업하는 관점에서 AI가 뽑아낸 정보, 내가 다른 업무를 보고 있을 때 학습해서 나온 정보들, 그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체계, 시스템,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면서 업무의 성과를 달성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좀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장표 하나를 넣어봤고요. 혹시 잠깐 데모 정도 잠깐 보여주시면 제가 그래도 발표하면서 시간은 절대 넘기지는 않습니다.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인공지능 분석가가 요 아래 여기 있는데 요거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두뇌 모양 나온 거 오른쪽 그 옆에 거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네, 보시면 지금 나오고 있는 많은 로그들을 이렇게 해서 한글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한글로 리포트를 쓰고 있는 화면입니다. 1시간마다 그래서 갱신이 되고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더 좋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상황이 3가지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타임라인은 이렇게 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2가지 유형의 행동이 나오고 나서 긴 시간 동안 3번째 행동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첫 번째 행동은 의심스러운 파일 다운로드를 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분석가가 의견을 넣었는데 어떤 파일이니 봤더니 여기 아래쪽에 해시값까지 나와서 어디에서 받았는데 굉장히 희귀한 사이트였는데 마치 JPG인 것처럼 하지만 아래쪽에 보면 실행 파일입니다. 이렇게 일단 의심을 하게 된 거죠. 의심하게 된 경위에 따라서 2번째 행동이 바로 일어났는데요. 이건 CLC인 것 같다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한 번도 못 봤던 에이전트가 내부에서 동작한 것 같아요. 패킷을 봤더니 미러링 중 패킷을 봤더니 한 번도 못 본 에이전트가 동작한 것 같고 그리고 나서 HTTP를 기반으로 외부에 비커닝을 날린 것 같다. 그 정보들은 여기 나오고 있고요. 누가 했는지, 어떤 에이전트였는지, 어떤 IP였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보면 여기 정보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정보는 인공지능이 그냥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매핑하는 겁니다. 근데 3번째가 중요하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례인데요. 여기 아래 보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의 그 장면입니다. 연결되는 거. 그때 1가지, 2가지, 3가지를 놓고 그 3가지가 갖고 있는 의미를 추정한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존처럼 로그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많이 잡는 게 좋은 제품도 아니고 로그가 적게 나온다고 해서 좋은 제품도 아닙니다. 다만 학습을 해서 학습의 결과를 노트로 작성을 해놓고 그 노트를 읽어내면서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그 상상력에 의해서 현재의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호흡, 2번째 호흡, 3번째 호흡, 누가 누구한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보고 이런 공통점을 찾아내서 기존 시스템에 적용해서 인공지능이 나한테 맞춤으로 찾아준 정보, 지식, 그리고 보안 관점에서 유의미한 사실관계들을 기존 시스템과 연동하고 활용하는 관점에서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제가 40분까지 마쳐야 되는데 좀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발표는 마치려고 하고요. 저희 부스에 오시면 질문도 있겠지만 저희가 커피도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열기 때문에 좀 뜨거운 것 같은데 오셔서 아이스 커피 드시면서 한번 인공지능이 앞으로 나아갈 미래나 아니면 기존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